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꿈과 희망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꿈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대 연봉의 꿈을 이루세요. 억대 연봉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형 로펌의 변호사, 이런 사람이겠죠? 멋지죠? 제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일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새벽 6시에 해외에서 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식사 시간엔 도시락을 싸서 회의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된대요. 그 변호사의 꿈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거랍니다. 변호사만 그러겠습니까? 의사, 유명 강사, 또 유명한 유튜버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놀면서 벌리지 않잖아요. 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꿈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룰 때 조건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바쁜 게 꿈인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인가요? 이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해줍니까?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포수는 꿩과 노루를 봐도 총을 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꿈과 계획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아니면 기발한 것을 개발할 거야. 불편한 것을 개선할 거야. 이런 건데 이제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뭐 먹고 살래?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옆에서 네가 애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꿀수록 참 신기한 게 주위 사람들과 나누면서 행복해져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참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준비를 3년 하겠다. 내가 이 연구를 5년 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에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얼마짜리 일 하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끝날 때 다음 계획 또 다음 계획 그렇게 계단처럼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 인생에 참 안정적이지만 반대로 행위 자체에서 그래도 한번 하고 싶어라는 그 설레임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기가 쉬워요. 꿈으로 인생을 설레이게 하고 그 설렘으로 계획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살아도 마음이 죽은 사람이다. 설사 살인을 저지른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으로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큰 희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부처다, 너도 부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너에게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해도 그 감정이라는 건 쉽게 변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3년을 계속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행복하지 않다면 결국 그 일도 싫은 일이 돼버려요. 사람이 무서워지고 돈도 무서워지고 그 일도 무서워집니다. 사람은 주고받는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무엇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넘어 함께 즐거운 꿈을 꾸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나눌 때 행복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가 쉽지 않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를 찾아보세요. 나누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나 이걸 나누고 싶어 라는 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몸이 막 들썩들썩 합니다. 빨리 하고 싶어서 몸이 설레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나의 한계를 넘어서 큰 나와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과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을 하는데 대기업의 서류를 내는 대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거였냐 물어봤습니다. 아니래요. 그런데 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에는 내 스펙이 너무 아깝대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뭘 나누고 싶어? 그걸 나누면 어떨 것 같아? 그 꿈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조언을 줘서 도움을 줄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행복을 상상을 했어요. 너무 몸이 즐거워지고 그때부터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냥 그걸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포기하고 본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나중에 만났더니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진로가 고민이 된다면 내가 내 주위 사람과 무엇을 나누면 행복할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성이라는 것은 꿈꾸는 방향으로 개발이 됩니다. 줄 때 행복한 것을 계획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호기심이 나고 이미 우리는 행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직업들이 거기에서부터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꿈꾸고 있는 지금이 실현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꿈을 꿉시다. 감사합니다.